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이 미국 대선을 보고 있으면 한국 그 정치, 한국이 나아갈 길이 좀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대선이 보통 대선이 아니라 저희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려온 듯이 이게 온갖 그 악의 요소가 다 결합을 해서 춤을 추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보수 진영이 일격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대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기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있고 이게 그냥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우리나 혹은 인류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참으로 훌륭한 그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나오게 될 10월에 나옵니다. 트럼프의 전쟁. 지금 주문해 주시면 백모가 한 분 한 분께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보내드립니다.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낱낱이 해부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미국이 얼마나 난잡한지 뭐 이제 세뇌 탈출 보시면 야 저기 참 한국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우리가 블룸버그 통신 그 세계적인 그 저기 뭐죠 그 언론사 그 블룸버그 그룹의 오나 회장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 잠깐 나왔다가 그만뒀죠. 당내 경선에서. 근데 이 사람이 뭐 목숨 내놓고 지금 바이든 당선을 위해서 뜁니다.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 1억 달러 그러니까 1,200억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표를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이제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House Judiciary Committee member Matt Gaetz is warning that former 2020 Democratic candidate Michael Bloomberg could be facing a criminal probe after reportedly raising $16 million to pay off the fines of 32,000 convicted felons in Florida in order for them to vote in November. I spoke to the Florida Attorney General last night, and a criminal probe may already be underway. It is a felony for someone to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ffer something of value to impact whether or not someone votes. So in this case, you have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paying someone's restitution and court costs constitutes something of value. When you extinguish a liability, when you improve your balance sheet, when you improve your net worth, that is, of course, something of value. This all stems from a Bloomberg memo obtained by the Washington Post, which reads, quote, "We know to win Florida, we will need to persuade, motivate, and add new votes to the Biden column. This means we need to explore all avenues for finding the needed votes when so many votes are already determined." So, Emily, the law in Florida allows felons to vote after they have fully served their sentences, but the law also requires that the felons themselves pay off the fines or any other legal fees they may have. And when you have the Bloomberg team openly saying we're paying people to vote for Biden, that sure sounds like bribery to me. 정말 망가졌죠. 이게 이제 그 중범죄자를 영어로 felon이라 그러는데요. 이 felon들은 이제 거기에 보통 범죄에 들어간 무슨 벌금, 배상금 이런 게 잔뜩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 와도 그런 것을 다 변제를 못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felon들이 감옥을 갔다 온 상태, 전과자 상태가 되면 투표권이 안 주어집니다. 그거 다 계산해야 그 다음에 투표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제 법은 이걸 직접 납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금을 걷어서 그걸 대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법은 그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요. 플로리다 법도 그렇고 연방법도 그렇고. 이 법을 이렇게 공공하게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블룸버거 정도 되는 그 세계적 갑부이자 세계적 통신 그러니까 저기 뉴스 그룹의 회장이 이 짓을 하는 정도로 망가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든 민주당 극좌 진영이 굉장히 초조해져 있어요. 이 플로리다가 29석이고요. 그 선출인단이 펜실베니아가 20석이고 오하이오가 18석인데 이 지금 트럼프가 이 셋 다 먹게 생겼거든요. 이 셋을 다 먹으면
나머지에서 한두 개 더 먹으면 대선 이깁니다. 다른 데는 다 공화당으로 정해져 있고 또 다른 데는 민주당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혹은 뭐 큰 변화가 있지만 공화당이 절대 놓치지 않을 지역들이 있고 거기 플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먹고 플러스 한두 개 더 먹어버리면 민주당이 지는데 벌써 여론조사상 원래 여론조사에서 밀려도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격전지 6군데를 보면 2016년에 6군데에서 거의 다 트럼프가 밀렸었는데 4군데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격전지이며 동시에 올해에도 격전지인 곳을 꼽으면 6군데쯤 꼽힙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 플로리다 당연히 들어가 있고 펜실베니아 들어가 있는데 2016년에도 올해에도 근데 그때 여론조사에 지구도 실제에선 이겼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 아직 40일 이상 남아 있는데 트럼프가 거세게 밀어붙여 가지고 그걸 좁혀놨거나 역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질판이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화당 주류이며 트럼프는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2016년에 굴러들어온 돌입니다. 그전에 민주당이랑 자주 놀았었고요. 그래서 공화당 주류이며 트럼프의 원수인 맥케인 죽었죠. 우리는 뭐 맥케인을 뭐 대단한 무슨 월남전 영웅처럼 보는데 사실은 이게 워싱턴 스왑프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 맥케인이 이제 애리조나에서 내내 상원을 했었는데 이게 애리조나 11석 돼 있거든요. 트럼프가 워낙에 맥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맥케인이 죽으면서 야 트럼프는 내 장례식에 오지 말게 부르지 마 이렇게까지 유언을 하고 죽어서 트럼프가 안 갔어요. 거기 보면 부시니 오바마니 그 기득권 세력만 잔뜩 몰렸었죠. 이 애리조나에서 맥케인이 상원을 그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번에 트럼프가 고전하지 않느냐 이런 왜냐면 우리 맥케인 어른을 저 짓밟은 저 트럼프 해서 공화당이 좀 분위기가 처져서 그 트럼프가 애리조나에서 좀 고생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맥케인도 지금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라스무센 같은 공정한 여론조사 말고 주류 언론 ABC 방송의 여론조사 9월 23일입니다. 바로 이제 어제죠. 우리 날짜로는 어제인데 실제로는 오늘이죠. 시차가 있으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경제 부흥, 경제 실적에 관한 주장이 플로리다와 애리조나를 뒤집었다. 바이든은 플로리다 히스패닉 유권자층에서 트럼프에 대해 불과 13%포인트밖에 이기지 못하고 있다. 2016년 힐러리는 트럼프에 대해 히스패닉에서 27%포인트를 이기고도 졌다. 놓쳤다는 얘기예요. 플로리다. 또 애리조나는 애리조나에서 트럼프는 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7% 많습니다. 보통 공화당 당원수가 민주당보다 좀 당원수가 작은데 애리조나는 워낙에 공화당 텃밭이어서 근데 여기가 이제 그 트럼프와 맥케인 사이의 악연 때문에 이 공화당이 안 움직이거나 지지를 안 하면 이게 고전을 하게 돼 있던 데인데 요새 절대적 지지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트럼프는 공화당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될 것이다. 이게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투표할 사람 기준. 이게 보통 이제 등록 유권자 기준을 하면 실제보다 민주당에 더 유리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투표할 사람 기준으로 조사를 하면 이게 실제 상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likely voters 투표할 사람 기준 조사가 맞는 조사입니다. 이 LB 기준 투표할 사람 기준으로 보면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해 51대 47로 이미 앞질러 나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에 대해 49대 48로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제 저 블룸버그가 플로리다에 1억 질르겠다, 1억 달러 질르겠다 그러면서 그 질르는 건 한 며칠 선거도 안 남았는데 이게 돈을 어디다 쓰지? 이거 저기 뭐 신문 광고에다 떡칠할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32,000명의 중범죄자들에게 그 벌금 같은 걸 그러니까 감옥 살고 나온 중범죄자들입니다. 뭐 강간, 뭐 살인, 뭐 강도 이런 게 중범죄거든요. 펠런이거든요. 중범죄 전과자들에게 벌금 등 사법 비용을 대납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이제 감옥 갈 판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애리조나도 엎어질 판이니까
이 애리조나에게 이게 아성이 맥케인, 죽은 맥케인의 아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맥케인의 미망인이 아니 세상에 그 공화당 주류 어른이라 그러는 맥케인의 미망인이 이 난잡한 민주당 바이든 극좌 세력을 지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망인이 신디인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트럼프가 그냥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맥케인의 부탁으로 어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던 기억 외에는 신디에 대해서 알지 못해. 바이든은 맥케인의 애완견이었지. 바이든이든 맥케인이든 그들은 끝없는 중동 전쟁을 벌인 사람들이야. 내가 그 전쟁을 축소하거나 끝장내고 우리 장병들을 미국 땅으로 불러들여왔어. 신디더러 슬리피 조. 바이든을 몽땅 차지해도 좋다고 말해줘. 쿨하게 받아버렸어요. 독설로. 자, 이런 이제 그 상태예요. 그럼 이제 견적이 나온 거죠. 이 워싱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워싱턴 수함이라고 불렀던 거고 딥스테이트라고 부른 거죠. 이 워싱턴 그 늪에 사는 그 늪 같은 워싱턴. 이게 뭐냐?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싱턴 수구 기득권, 워싱턴 스왑프를 대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대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공화당 구주류, 부시, 맥케인, 미트 롬니 이런 자들입니다. 아들 부시, 저 인간이 노무현 초상화 그려가지고 봉화마을 들고 왔죠? 놀랄 일 아닙니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주류 언론, NYT, CNN, MSNBC. 그 다음에 범털 관료 및 범털 군부 복합체, 맥마스터 쫓겨났죠? 코미, 그 FBI 국장 하던 브레넌 CIA 국장, 뮬러, 그 트럼프의 저기 그 러시아 공모 사건 조사하다가 결국은 공모 없었음 하고 결론 낼 수밖에 없었던 그 뮬러, 테일러, 이자는 우크라이나 대사를 했죠. 우크라이나 대사를 했고, 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부당하게 그 압력을 넣었다. 바이든을 조사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데 선봉을 썼던 고급 외교관입니다. 제가 또 이름을 잘못 썼는데 손덜랜드입니다. 손덜랜드. 이자는 고급 외교관으로서 EU 대사니까 엄청 고급 외교관이죠. 이자도 똑같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고급 외교관, CIA, FBI, 그다음에 법무부, DOJ, 뭐 그다음에 고급 그 군 범털, 맥마스터 이런 자들이 다 한 통속이에요.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소로스 같은 자들. 줄줄이 이름 꼽으면 한참 나옵니다. 이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이 실리콘밸리에 돈을 쏘거든요. 왜 갔다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빅텍,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은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자들이 또 한 무더기예요. 그럼 6개 세력이죠. 공화당 구주류, 민주당, 주류 언론, 범털 관료 군부의 복합체,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그다음에 빅텍. 이때 텍은 테크놀로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기술회사, 이 거대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 우리말로 하면 네이버, 다음 같은 거. 우리 네이버, 다음도 다 저기 가서 붙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6개입니다. 이 자들이. 이 6대 세력이고 여기에 최근에 지난 몇 년 사이에 극좌 세력이 달라붙었죠.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AOC, 일한 오마르, 그 소말리아 출신 미 하원 의원, 안티파, 그 다음에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동맹 DSA 이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6+1이 됐습니다. 수구 기득권과 극좌 세력이 결합을 했습니다. 지금 동 레논이라고 CNN 그 떠드는 자, 또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동생 쿠오모 그 CNN에서 떠드는 자, 이런 자들 보면 미국 사회 다 불질러 버려야 된다, 다 부셔버려야 된다 이러고 떠들고 있어요. 지금 이 자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수구 기득권을 이 자들이 왜 이러는 거야? 이 자들의 본질이 뭐냐? 이 자들은 중동 석유,
군사안보 떡고물, 권력의지 이 세 가지 요소를 아주 끌어안고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건 뭐 미국의 평론가들이 다 얘기를 해요. 선수끼리 놀자예요. 선수끼리. 워싱턴 이 정계를 구성하는 우리 6세력이 우리끼리 서로 권력 주고받고 사이좋게 나눠가지고 김무성과 뭐 저기 문재인 뭐 유승민과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공돌리자는 거예요. 한결의 오마의 경향과 조선중앙동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수끼리 놀자 이거. 다른 놈은 여기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이자들의 레시피는 캐캐묵은 레시피입니다. 일단 75년짜리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유럽이 동맹 1번지다. 주적은 러시아다. 이건 1945년부터 나온 레시피예요. 50년 묵은 레시피가 있습니다. 중동 석유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군들 왕창 때려 박아서 중동에서 현대국가 건설을 도모하는데 그 당연히 현대국가가 제대로 건설될 리가 없죠. 아, 그동안 우리 계속 버텨야 돼요. 천문학적 돈 써서. 아, 군비 부족하다고. 아, 그러면 비행기 저기 첨단 비행기 그거 수리하지 마. 아, 군비 부족하다고. 아, 그럼 배 수리하지 마. 함정. 그래서 오바마 때요. 군사력의 수준이 비행기는 잔뜩 많아요. 군함도 많아요. 항모도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안 돌아다니고 서 있어요. 그 유지 정비를 보수 정비를 유지 보수를 해야 돌아가는데. 그 돈 가지고 전부 이라크에 그 군인들 죽어나가는 거 그거 뒷바라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클린턴 오바마 때, 부시 때, 아들 부시 때. 클린턴이 아니라 아들 부시 때, 오바마 때. 전부 이 짓 한 거예요. 중동 석유. 그다음에 30년대 레시피가 있습니다. 중국은 키워주고 이게 199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중국은 키워주고 30년 된 레시피입니다. 미국 경제산업은 거덜나도 오케이. 미국 전통 가치는 해체하고 30년 전부터 미국 아카데미아나 미국 지성계를 완전히 이 해체 디컨스트럭티비즘 이게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무슨 진실 거짓 구별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인간은 알 수가 없어. 선과 악, 야 그런 거 인간이 어떻게 구별해? 그거 다 상대적인 거야. 옳고 그름, 야 그 인간 모르는 거야. 이런 관점, 무시무시한 관점이 미국을 지배를 했다고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이자들이. 왜냐? 이자들은 엘리트 글로벌리스트로서 세계를 돈가방과 전문 지식 갖고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데 무슨 도덕 판단을 자꾸 주장해. 미국에서 또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걸리적거리잖아요. 해체시켜. 지식 문화 전략은 뭐냐면 그렇게 해체시켜 놓고 나서 그래도 사회 꼴은 돌아가야 되니까 정치 위선 완장질을 시키죠. 지식층을 전부 PC 신도로 만드는 거예요. Political correctness.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정치적 올바름인데 그냥 정치적 올바름이 아닙니다. Political righteousness입니다. 정치적 셀프 공의입니다. 내가 공의로운 존재야. 지금 내가 공의로운 존재하면 지금 여기 신앙 계신 분들, 기독교 신앙 계신 분들은 야 정말 또라이 같은 바리새 땡땡들이구나. 바로 알아들으시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원래 그게 공의롭다라는 게 미국에서 영어에서 righteous라는 용어가 그게 원래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righteous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지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공의 속에서 숨쉬는 거지 인간이 공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들 이런 자들은 뭐예요? 내가 공의로운 존재야. 내 주장을 어기는 너는 친일파. 너는 전쟁광. 너는 극우. 너는 박바. 너는 인종차별주의자. 너는 성차별주의자. 이러고 총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비꼬아서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우는 자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정치 위선 완장질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정치 셀프 공의 확신 광신자들입니다. 우리 문파나 뭐 친일파 타령하는 것들 보면 자기들은 반일을 하고 저 일제 뭐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걸 평가하는 말을 하네. 저건 다 친일파고 저건 다 이승만 빨이들이고 저건 박정희 빨이 닭깎기 마사오 빨이 이러고서 사람 그냥 낙인 찍잖아요. 지식인을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식인을. 이게 이자들의 전략이에요. 대중동원 전략은 뭐냐면 급진 좌파를 사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이게 두드러졌는데
그를 위해서는 이 6개 세력 자체도 지식층 정치인 주류 언론으로 구성된 이 6개 세력. 즉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공화당 구주류, 민주당 주류 언론, 범털 관료 군부 복합체,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빅텍 이 자들조차도 대중동원, 극좌를 동원하기 위한 언어를 쓰죠. 그게 뭐냐? 앙심의 언어입니다. 부질러버려라. 사회는 전부 그 불의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마치 똑같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친일파가 100년 넘게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근본부터 바꿔야 됩니다. 친일파와의 전쟁, 100년 전쟁. 똑같아요, 얘들. 성차별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을 깊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 불질러버려야 됩니다. 똑같아요. 이 그 주장의 구조가 같다고요. 이게 뭐냐면 대중의 앙심, 대책 없는 앙심을 불지르는 거거든요. 트럼프 저거 인종차별주의자. 왜 인종차별주의자야? 국경을 막고 있잖아. 아니 국가가 유지되려면 국경 막아야지.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아니야. 멕시코, 온두라스 거기에 못 사는 우리 히스파닉 우리의 인류의 한 부분이 마음대로 미국에 오게 만들어야지.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유지되겠냐고요. 앙심이죠, 앙심. 그냥 사회를 부셔버리겠다는 앙심이라고요. 이 앙심의 언어를 이 잘나 빠진 자들, 돈이 수조, 수십조씩 있는 자들이 마구 불지르고 있는 거예요. 블룸버그, CNN, 워싱턴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저기 어디야 그 무슨 자산 운영사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강남 좌파하는 그 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나발 불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벤처사, 자산운용사 이런 거 하는 돈 다루는 애들이. 우리로 치면 우리는 그래도 조중동은 이게 심보가 작아서 뒤에서 뒤통수만 치죠. 우리로 치면 조중동이 앞장서서 나발 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중동은 야가 가지고 뒤에서 뒤통수를 치죠. 등짝에 칼을 찌르고. 그러면 이 자들의 레시피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대중동원 전략, 기식문화 전략이 이게 뭐 수십 년 된 거예요. 이게 막시즘에서부터 기원에서 내려오는. 다 역사의 찌끄레기, 역사의 찌꺼기라고요. 최소한 5종 세트, 6종 세트죠. 결국 역사의 찌꺼기 5종 세트를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자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중동석유, 소련 견제, 서유럽 우대, 해체 신봉, 앙심 수용 이 5개입니다. 이거를 둘러싸고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돈과 달러와 이 그 안보 떡거물은 중동석유, 소련 견제, 서유럽 우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관점은 글로벌리스트 관점은 해체 신봉이고요. 그러고 그것을 딱 뒤로 해서 뭐를 하고 있냐? 앙심 수용이죠. 그래서 이 자들의 멘탈은 뭐냐면 이 역사의 찌꺼기 5종과 해체 앙심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극대화한다 이거예요. 결국 그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살벌한 건데 이게 한국 수구기득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한국 수구기득권 이미 스스로 해체돼 갖고 피스 멘탈이거든요. 나서서 주호영이까지 나서서 8.15 집회 그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유보수 시민을 무슨 문둥병 환자처럼 취급하잖아. 극우 세력이라고 부르고. 지들이 나서서 조중동 이런 자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이 자들은 벌써 글로벌 금권 기득권 체제랑 자기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바이든 돼야 된다 그러고 카말라 해리스 돼야 된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려서 밥 먹으면서 술잔 뱉으면 개땡땡 트럼프의 멸망을 위해서 패망을 위해서 이러고서 술 처먹어요 이 자들. 멀쩡한 신문사 편집국장급들이 살벌하다니까요 지금. 두 번째, 이 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앙심 세력의 포로가 되죠.
자기들은 대한민국에 앙심 안 가졌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결국 그 길로 들어서면 결국은 중국 모시고 종북 모시고 종중 모실 수밖에 없어요. 앙심 세력의 포로가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가면 수국이 득권과 폭토가 일체화돼서 조중동과 폭도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미 나왔었어요. 탄핵 난동 났을 때 조중동 하루 종일 탄핵 그 난동 촛불 폭도들 찬양하고 오늘은 수백만 명이 모였고 아름답고 개념 있고 그래서 권력을 문재인 586한테 혼납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기력하게 손가락 빨면서 눈치 보면서 원래 이제 문재인 권력이 지금 언제지? 2017년이니까 2022년이 끝나잖아요. 권력 말기로 돌아갈 때 전부 두들겨 맞아서 뻗는 수가 있거든요. DJ 때 조선 맞았잖아요. 노무현 때도 그 조선이 그 맞은 시점이 권력 4년 차이래요. 그러니까 극도로 몸조심하면서 눈알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자유보수 시민은 완전히 문둥이 취급하고.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정신에서는 이 해체와 PC에 마비됐고요. 이미. 이른바 자유보수라는 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세에서는 앙심 세력에 굴복했고요. 커넥션에서는 중국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에서는 해체와 PC에 마비됐고요. 해체와 정치위선 완장질에 마비됐고 기세에서는 앙심 세력, 종북 친북에 굴복했고요. 커넥션에서는 중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트럼프 당선되고 11월에 코로나 백신 나오면은 이게 보통 개발질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온갖 해괴망측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해요. 이 자들 내부 아마 보고서 보면 지금 트럼프가 기세 좋게 올라오긴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바이든이 될 거고 그래도 역사상 최초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들어올 거고 카말라 해리스가 들어오면 북한과 길을 틀 거고 바이든은 좀 반중적인 행보를 보일 거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분단 구조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을 적당히 견제하고 중국과 잘 지내는 그러한 국제 질서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이따오 보고서를 내부에서 돌려보고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제가 가끔씩 전화해 갖고 물어보거든요. 후배들한테. 자, 이 상태인데 트럼프가 됐어. 거의 멘붕하죠. 거기다가 지금 정세현이가 뭐라 그래요? 변형된 집회도 허락할 수 없다. 정세현 씨 당신 나와봐. 당신이 허락할 수 없어? 법은 법전에 쓰인 대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깃발 세우고 가. 도로교통법에 위반할다 안 할다 그런 문제라고 이거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안 하고 쭉쭉 가 그냥 차들이. 빵빵대지도 않고. 그럼 이거 뭐냐고요. 집회 아니거든 이거. 혼자서 팻말 들고 서 있어. 집회가 아니에요 법에서. 근데 변형된 집회라고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요. 당신 마음대로 집회의 범위를 초법적으로 확대하나? 정세현 씨, 당신 마음대로 집회라는 것을 초법적으로 확대해. 당신이 하나님이야? 웃기는 자들이 이것들. 지금 얼마나 쫄아 있으면 그러겠냐고요. 근데 이제 11월 달에 백신 미국에서 빵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끝났다. 딱 떨어져요. 참고로 요번에 4번째 미국에서 3상 실험 들어가는 백신이 나왔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인데 얼마 전에 제 댓글에 제 말 듣고서 존슨앤존슨 주식 팔아주셨다고. 아이고 왜 팔으셨어요. 제가 어느 회사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앞에 3번째 세계의 선두주자가 있다고만 했지 나머지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죠. 존슨앤존슨도 한 2조 달러 가까이 받았어요. 정부에. 존슨앤존슨 것도 그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그 바이럴 벡터 DNA입니다. 이때 DNA는 S 프로틴을 생산하는 S 단백질을 생산하는 DNA고요. 바이럴 벡터라는 뜻은 바이러스가 전달하는 이란 뜻입니다. 벡터가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생물학에서 자기 자신은 병원균이 아닌데 병원균 내지 병원균의 분비물을 전달하는 것, 그걸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럴 벡터 DNA라 그러면 S 단백질을 만드는 DNA를 인간 세포 속으로 바이러스가 전달하는 방식의 백신이란 뜻입니다.
이 존슨앤존슨 것도 그런데 존슨앤존슨 게 이제 남들보다 한 2, 3개월 늦을 텐데 얘가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냐? 한 방이면 돼요. 남들은 지금 다 두 방이에요. mRNA 그 모데나 것도 두 방 맞아야 돼요. 3, 4주 간격 두고 파이저 것도 두 방 맞아야 돼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럴 벡터 DNA 방식 그 침팬지 균수죠. 그것도 두 방 맞아야 돼요. 그런데 얘는 한 방 맞아요. 한 방 맞으니까 병원 가서 그냥 들러서 한 방 띵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장점이 있어요. 앞에 이 세 가지는 전부 뭐 영하 20도, 30도 뭐 이렇게 보관을 해야 돼. 뭐 최소한. 근데 얘는 거의 그냥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보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특히 후진국들 그냥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뭐죠 얼음이랑 뭐 드라이 아이스 좀 채워갖고 그냥 날르면 날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한 방씩 쫙쫙쫙쫙 놓고 땡. 얼마나 좋아요. 훌륭하죠. 그래서 존슨앤존슨 것도 지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11월 달에는 이게 긴급 사용 허가가 돼서 뭐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병원 근무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부터 한 2, 3천만 명이 먼저 맞는다고 미국서. 그럼 일단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코로나의 끝이 터널 끝이 보인 거예요. 자, 그 상태가 오는 거예요. 트럼프는 당선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쟤들 멘붕하는 시기가 옵니다. 앞으로 두 달 후에, 앞으로 한 달 반 후에. 두 달 후에 멘붕 시기가 옵니다. 우리 마음 단디 먹고 그 멘붕을 어떻게 올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냐. 지금 뭐 해야 되냐. 60일 동안. 그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트럼프가 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중국 쪼이다가 어느 순간에 중국이 꼼짝 못할 때 북한 접수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북한 급변사태 일어나면 더 해괴한 반응하겠죠. 심지어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우리 헌법 3조에 의해서 우리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임을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북으로부터 하루빨리 외세가 철군하고 북이 영구 중립 평화지역이 돼서 어떠한 외국 군대 혹은 군사시설도 설치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 뭐 이런 사설 쓸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 연맥이고 중국 빨아주는 아주 위험한 입장 주장하기 십상의 저자들. 조중동이 우리 단디 각오해야 됩니다. 별 해괴한 일 다 보여줍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블룸버그가 플로리다에서 중범죄 전과자 32,000명의 벌금을 대납해서 투표장에 보내겠다는 핵의 망측한 짓을 하고 CNN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앵커라는 돈 레논이나 쿠오모 같은 자들이 맨날 마이크 잡고 미국 사회를 We have to blow up the system. 시스템을 폭발시켜버려야 되고 불질러버려야 된다라고 마이크 잡고 선동하고 있는 민주당에 제일 잘 나가는 것들이 가장 악랄한 BLM 폭도 이런 자들과 쎄쎄쎄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오케이, 그거 보면서 한국의 조중동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지경까지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얘들 그 지경까지 타락할 확률 80% 넘습니다. 그거 각오하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구나. 잘 나가는 자들이, 범털들이. 이미 타락한 거 보셨잖아요. 탄핵 광풍 때 어떻게 타락했는지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그 후에 문재인한테 어떻게 권력 헌납하는지 보셨잖아요. 문재인 권력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무기력하게 처자빠져 있는지 보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트럼프 재선되고 백신 나왔을 때 어떻게 배신 때릴지 우리가 온갖 시나리오 다 돌려봐야 되고요.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배신 때릴지 우리가 온갖 시나리오 다 돌려봐야 된다고요. 저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견제, 견인, 비판, 극복, 해체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가치 파괴인가 가치 모심인가예요. value cancel, 요새 cancel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저 파괴를. value cancel이냐, value 삭제냐, value 파괴냐, 가치 파괴냐, 아니면
value serve, serve the values. 가치 모심이냐. 이 게임입니다. 그때 가치는 뭐냐. 개인, 진실, 자유, 민주주의, 시장, 현대문명, 친생명 이런 게 가치입니다. 인류 보편의 그런 가치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뭘 해보려는 일은 우리가 바로 저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현대 문명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보는 이런 자유보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지금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를 제가 좀 한번 꼽아봤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500년 역사를 가진 막강한 민초민주주의 역량입니다. 미국은 이런 민초민주주의가 없으면 나라를 못 만들었던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이 민초민주주의 역량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스루트 디모크라시가. 그래서 이거를 200년 전에 이 미국 사회를 보고서 감탄을 한 프랑스의 사상가 토크빌은 청년이었는데 당시에 너무너무 부러워서 뭐라고 썼냐. 교회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이다. 근데 교회가 민초민주주의의 산실이었거든요. 다 거기 모여서 논의했거든. 그 얘기 200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나치가 들어섰을 때 1933년 1월에 들어서자마자 나치 금서 1호로 지정당한 책을 쓴 피터 드라카 사회사상가. 나중에 경영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만들었죠. 그래서 1933년인가 그 무렵에 영국으로 튀었고 영국에서 몇 년 생활하다가 아마 1930년대 말인가 40년대에 미국으로 온 피터 드라카는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 미국의 천재성은 정치에 있다라고 썼어요. American genius is in politics. 이게 다 미국의 그 무시무시하게 막강한 민초민주주의 역량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이 그 아까 말한 워싱턴 스왑프가 이걸 30년 동안 잡아먹은 거예요. 미국의 그 민주적 역량을. 소화시킬 줄 알았지. 소화가 안 돼. 이게 완전히 무슨 뭐 티타늄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아주 강력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찍고 나온 거예요. 2016년에. 개기니까 이제 배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이게 참 우리가 아쉬운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치를 규정하고 옹호하는 지식층이 우리가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사후 40년 동안 없었어요. 박 대통령이 이 건국 정신을 조명을 하지 못했다. 우남 이승만과 6.25 이걸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박 대통령 시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 비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분 이룬 거 많잖아. 오케이. 그래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퇴퇴 침 뱉고 막 비판하다 딱 돌아섰어. 그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제 나이야. 그 양반이 1915년생쯤 되니까 64세 돌아가신 거 아니요. 제가 지금 만으로 62인데 61인데 나는 뭐 했냐 얘가 40년 동안. 그래 너 그렇게 잘나고 똑똑해서 그래 뭐 박정희 하면서 비판해. 근데 너 뭐 했냐 40년 동안 백모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치를 규정하고 옹호하는 지식운동 제대로 만들어냈냐. 그런 지적 산물 제대로 만들어냈냐. 딸랑 책이나 한 4권 쓰고 뭐 세뇌 탈출해서 맨날 깽깽거리는 거 왜 네가 한 거 뭐 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반면에 미국은 저렇게 당하면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상 건국 정신이 뭐냐. 그걸 오리지널리즘이라 그러거든요. 보수가 뭐냐. 이거를 들고 파는 지적 저항의 근거지가 아주 튼튼하게 뿌리를 박았다고요. 그 혹독한 세월 동안. 그것이 트럼프 지금 자유보수 혁명의 밑거름이 되고 있고 기둥이 되고 있고 주춧돌이 된 거예요. 세 번째, 가치 모심이 정치 벤처로 성립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딱 판세를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주류 언론에 안 휘둘려 주류 언론에. 그 자기들끼리 다 소통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딱 보니까 뭐 티파티니 뭐니 해갖고 민초운동에 대해서 실험도 끝났어. 티파티 민초운동 실험이 2천억에서 3천억 들어갔습니다.
별로 크게 대성공은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저기 그런 조직이 좀 살아남아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람들이 질렸어 이것들. 특히 오바마 그 흑인 대통령을 해서 질렸어 저들의 그 폐악질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번 가치 모심 운동 한번 해봐야겠다. 쟤들은 가치 파괴자들이고 가치 캔슬, 밸류 캔슬이고 나는 밸류 서빙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딱 벤처 칼을 쫙 뽑은 거예요. 그게 2015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모심 정치 벤처에 투신하는 그런 정치 벤처 사업가가 정치 벤처 모험가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세계적 지도자로 성장을 한 거죠.